안녕하세요. 오후 6시 내일의 승부주 시간입니다. 진행의 김민경입니다. 오늘 시장이 정말 반전의 드라마를 쓰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우리가 좀 집중했었던 물가지표가 어젯밤에 발표가 됐었죠.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4.2% 상승세를 보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으로 높은 수치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다소 후퇴를 한 모습이었고요. 이뿐만 아니라 미국 증시의 흐름도 좋지 못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좀 한바탕 오가는 이런 소동이 벌어지면서 여기다가 반도체 관련된 노이즈까지 들려오면서 이 여파가 오늘 국내 증시 출발에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양 지수 모두 하락으로 출발했고요. 특히나 또 네마니어의 날로 인해서 변동성까지도 극심하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하루에만 50번 가까이 상승과 하락을 번복을 하면서 오늘 굉장히 어지러운 날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보합권으로 0.4%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더 아웃퍼폼하는 모습이었죠. 하락으로 출발한 이후에 상승으로 전환을 했고 그리고 오후 들어서는 매수 사이드카까지 발동을 했습니다. 4% 넘는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시장의 특징을 살펴보자면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투자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 상승 흐름 가져갔고요. 엔터주들의 흐름도 좋았습니다. 엔터주들 그동안 너무나도 소외가 됐었는데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역사적인 저평가 구간에 대한 이런 모멘텀으로 인해서 오늘장에서 관련주들 강세 흐름 보여줬다라는 부분까지도 체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국내 증시 마감 상황까지 살펴봤는데요. 애프터마켓의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시 50분 기준으로 코스피 코스닥 종목들의 흐름인데요. 코스피부터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1위부터 5위 모두 다 빨간불 켠 채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거진 1% 가깝게, SK하이닉스는 4.3%, SK스퀘어는 5%, 삼성전기는 1%, 현대차는 1.5% 상승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삼성전자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애프터마켓에서 상승으로 돌렸다라는 부분까지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역시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해 봐야겠죠. 1위부터 5위 모두 다 강세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알테오제는 10% 가깝게, 에코프로 BM은 1.5%, 에코프로는 4.6%,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2.6%, 그리고 리노공업 7.5% 빨간불 켠 채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시장에서 뜨거운 종목들 상승 및 상위 종목 확인해 봐야겠죠. 코스피 내에서 가장 큰 폭으로 시세를 내주는 종목 바로 미래에셋생명입니다. 미래에셋생명 같은 경우에는 미래에셋 그룹 관련해서 이 상장 폐지 관련된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미래에셋 자산 운용에 또 IPO 추진 소식이 들려오면서 스페이스X와 또 결합이 되면서 오늘장에서 애프터마켓에서도 계속해서 상한가 유지한 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외에는 코리아 서키트, KC텍, SKI 테크놀로지, 녹십자 홀딩스가 상승률 상위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도 상승률 상위 종목 확인해 봐야겠죠. 코스닥 내에서는 코미코가 가장 큰 폭으로 시세를 내주고 있습니다. 코미코 반도체 관련주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애프터마켓에서도 계속해서 상한가 유지한 채로 움직이고 있고요. 또 스페이스X 관련된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스피어 또한 상한가 기록을 한 채로 계속해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애프터마켓의 흐름까지도 짚어봤는데요. 애프터마켓은 저녁 8시까지 거래가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저희 이데일리 TV 보시면서 애프터마켓의 흐름까지도 짚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후 6시 내일의 승부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북중미 월드컵 개막을 앞둔 가운데 정말 이 월드컵 결과보다 우리 증시의 흐름을 예측하기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장중 한때 7,400까지 밀렸는데 이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더니 결국에는 7,700선 회복을 한 채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하락으로 출발했는데 오후 들어서 매사이드카 발동을 했고 오늘 장에서 4% 넘는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참 한치 앞을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과연 이럴 때는 어떤 식으로 대응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시장 관련된 이야기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할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최영동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 제가 앞서서 월드컵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정말 이 결과보다 우리 증시 예측하기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말 시장이 뭐 반전에 반전을 쓴다. 뭐 예. 코스피 같은 경우는 기사를 통해서 봤는데 하루에 뭐 50번 정도 왔다 갔다 갈팡질팡을 했다라고 해요. 정말 그만큼 많은 투자자분들이 시장을 보면서 피로도가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대응하기도 굉장히 까다로울 것 같은데 일단 많은 분들이 그래서 시장 관련된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오늘 또 시청하고 계실 거거든요. 인사부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앵커님 오늘 월드컵 이야기로 시작하셨잖아요. 내일 개막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증시에 계시는 분들은 월드컵 별로 관심이 없으실 것 같아요. 뭐 전후반으로 따지게 되면은 뭐 전반 밀렸다가 후반에 닭공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분들께서 피로감들을 많이 느끼실 거고요. 대신에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또 계좌의 수익률이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내가 계좌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종목들을 잡는 데 있어서 좀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되는 시간들의 연속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해드렸던 부분들의 이 타임라인이 뭐 맞아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주말 라이브 시간을 통해서 CPI 잘 보자라는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정기 변경 관련된 스토리들, 그와 더불어서 스페이스X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 여러 가지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들까지 잘 한번 관리를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다라고 언급을 드렸는데요. 뭐 오늘 같은 경우도 변동성들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시가 대비 또는 저가 대비 해가지고 거의 한 5, 6% 이상은 또 변동폭들을 보여주었었던 그러한 시장들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시황과 더불어서 한번 같이 이어가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요. 오늘도 매수 사이드카입니다, 여러분들. 뭐 사이드카가 사실은 뭐 지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친숙하시죠? 근데 사실상 일반적인 시장이라고 하기 좀 그렇긴 하겠지만 과거의 시장을 보시게 되면 사이드카가 발생이 된다는 게 상당히 좀 드문 일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매수 사이드카, 전일 같은 경우는 매도 사이드카, 그리고 또 매수 사이드카, 그리고 또 서킷 브레이크까지 사실은 시장 안정화를 시켜줄 수 있는 장치라고 보셔야 되는데 그 장치가 하루에 한 번씩 계속 발생이 되고 발동이 걸린다라는 거는 그만큼 시장의 변동성들이 과거와는 확연하게 좀 달라졌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그 부분들 중에서 또 매크로 지표들이 안정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또 지정학적 리스크, 미국과 이란과 미국 간에 또 다시 한번 분쟁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합의문이 서로 주고받거니 하면서 사인 직전까지 갔다가 또 캔슬이 되고 또 사인에 대한 이야기들까지 나왔다가 또 캔슬이 되고 또 캔슬이 되는 상황 속에서 뭐 서로 조율을 하는 것들이 아니고 지금 같은 경우는 서로 지금 공격을 하기 바쁜 상황들이고요. 아마 우리 지금 방송을 하는 상황에서도 이스라엘이 다시 또 이라크 공격을 했다라는 속보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내도 사실은 변동성이 심한가 되는 상황 속에서 해외 변수 역시도 아직은 좀 안정화를 찾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안에서도 상승과 하락에 대한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와 더불어서 어젯밤입니다. 제가 어젯밤에 9시부터 방송 끝내놓고 사무실 들어가서 우리 교육방에서 딱 앉아가지고 9시 반에 발표를 할 CPI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역시 시장에서의 CPI는 일단은 예상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모습들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여전히 높은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CPI에 대한 충격이 해외 증시도 그렇고 우리나라 증시도 그렇게까지 막 크게 반영되진 않았지만 확실히 FOMC에서 최종적으로 의견을 시장에서는 확인을 해야 될 상황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CPI는 다행스럽게 중립적인 이슈로 마무리가 됐지만 그 여지는 FOMC에서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보자. 이 FOMC는 다음 주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나중에
좀 일정을 정리를 해서 말씀을 좀 드릴 텐데 그 부분들 좀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오늘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정기 변경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일단은 수급적인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되는 모습들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동안에 좀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 조정을 받았던 종목군들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그리고 동시만기일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들. 동시만기일도 그동안에 많이 빠졌다라고 하게 되면은 동시만기일을 통해서 주가에 대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수급이 정리가 되는 모습들, 롤오버를 통해서 정리가 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경험을 할 수 있을 겁니다라고 말씀드렸고, 동시만기일 이전에 주가가 상승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생각했던 것보다 동시만기일에는 약간은 좀 조정을 받는 경향들이 좀 강합니다라는 말씀드렸는데, 다행스럽게 오늘 같은 경우는 지수가 올라갔죠. 근데 그 이전에 지수는 어떻게 됐다? 하방으로 흘러갔던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오늘 무난한 동시만기일을 보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드디어 스페이스X가 내일 상장합니다, 여러분들. 일정은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스페이스X에 따라서 뭐 글로벌 자금의 유동성이라든지 뭐 이사라든지 뭐 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했었잖아요. 그 부분들이 이제 과연 내일 뭔가 이제 시장에서 그동안에는 기대감들 또는 기대감들 그와 더불어서 뭐 대기가 되는 대기 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 실상 스페이스X가 시장에 내일 대비를 하면서 과연 어떤 수급 구도를 만들어 주는지 그에 따른 영향력들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러한 이벤트가 남아 있다라는 거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수 차트를 한번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코스피입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상단은 여기죠, 그죠? 이제 9,000포인트를 눈앞에 두고 우리가 9,000포인트 상황들을 우리가 경험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지속적으로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들이고 22선 자체를 회복하지 못하는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확실히 지금에 대한 시장 흐름들은 바로 이 구간이 지지라인이 된다라는 관점이고요. 코스피가 21선을 강하게 돌파를 시키고 다시 한번 박스권에 대한 움직임들을 가져가야 된다고 하게 되면 AI에 대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돼야 되겠죠. 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요. 더 중요한 건 이제 코스닥이 돼버렸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 세 개의 사이드로 기는 요 횡보 구간들, 요 박스권, 작은 박스권 구간들, 소위 얘기되면 개파락을 맞은 상태에서 섬이 하나 발생을 했잖아요. 이 섬을 잇는 요 다리가 생기는지 여부들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오늘 다행스럽게 제약바이오 종목군들과 반도체 소부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주가에 대한 리바운딩이 끝까지 강했다라는 점. 그렇다고 되면 이 부분 역시도 마찬가지로 오늘 정기 변경을 통한 수급의 이동 그리고 동시만기를 통한 수급의 이동 이런 부분들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연속적인 상승 흐름들이 나와준다고 하게 되면 과연 지금의 반도체 소부장주들의 저가 매수세가 계속 유입이 되는지 여부들 좀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수가 올라오는 것도 분명히 중요하겠지만 지수가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어떠한 종목군들이 지수를 끌어올리는지 거기에 내 종목들, 내 포트폴리오가 편입이 돼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체크를 하시면서 보셔야 되는 변동성이 크게 유발이 되고 그 변동성이 유발이 됨으로 인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리스크도 크지만 이득도 클 수 있는 그러한 시장의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황에 대한 이야기들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 일정도로 좀 볼게요, 여러분들. 자, 내일입니다. 스페이스 X 상장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15일 날이에요, 여러분들. BOJ 있습니다. BOJ가 어제 시장에 충격을 줄 때 시장에서 BOJ 얘기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일본 채권 금리 올라가는 거, 생산자 물가 지수 올라가는 거.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BOJ가 과연 어떠한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지, 만약에 금리 인상에 대한 시그널을 준다거나 아니면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들을 열어버린다고 하게 되면 미국의 FOMC, 16일 날 있을 FOMC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15일 날서부터 열리는 글로벌 통화 정책 회의를 우리가 잘 지켜보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23일입니다, 여러분들. MSCI 시장 분류 검토가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 증시가 지수가 많이 올라왔던 것 뿐인 거지 사실은 아직은 이머징 시장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상황들이잖아요. 하지만 이 MSCI에서 우리나라 증시를 선진 지수로 편입을 시킬 수 있는 가능성들을 열어준다고 하게 되면 그동안의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세가 주춤하면서 다시 우리나라 증시로 또 돌릴 수 있는 투심에 대한 회복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매크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체크를 하면서 우리가 종목 매매를 하는데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코너를 통해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최영동 전문가님께서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잘 짚어드렸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의 변동성과 더불어서 또 우리가 봐야 될 만한 그런 주요 경제 일정까지 살펴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사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시장이 일단 오늘은 상승하긴 했지만 이 변동성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정말 앞서서 말씀해 주신 대로 월드컵보다 이 내 계좌가 더 우선인 것 같아요, 지금. 예. 내일 개막을 한다는데 이거보다는 그래서 내일 주식시장이 오를지 우리가 이럴 때는 어떻게 또 대응을 해야 될지 그 기준선을 더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뭐 제가 늘 우리 내일의 승부조 시간을 통해서 뭐 색깔을 좀 드러내자라는 것들을 얘기를 해드릴 때 가장 실전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리는 전문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막 발생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그냥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어쨌든 여러분들은 현실 세계에서 그리고 실시간으로 주가에 대한 변화 흐름들이 발생이 되는 시장에서 대응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원론적인 이야기들 그리고 우리가 책 속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려도 됩니다. 하지만 그러고 싶지 않아요. 왜냐? 어찌됐든 우리는 월드컵 우리 대표팀들이 월드컵 훈련 기간 동안에 훈련을 뛰었던 거지 사실상 게임에 직접 참여해가지고 골도 넣어야 되고 수비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좋은 결과물들을 만들어야지 32강 가고 16강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월드컵 선수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다고 되면 훈련에서 뭐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게임에 뛰어들어서 본선 무대에서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는 바로 실전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항상 이 시간, 이 1시간 동안을 실전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꽉 채워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 실전과 관련된 저의 노하우들을 이 차트의 정석에다가 그대로 다 녹여놨습니다. 이 차트의 정석에는 딱 3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상승장, 하락장, 횡보장. 자, 앞절에 제가 시황 얘기해 드리면서 코스피는 어찌됐든 하락장이잖아요, 지금. 하락 구간이죠. 자, 코스피는 어떻게 되는 코스닥은 어떻게 되죠? 횡보장이잖아요. 이 구간대에서 내가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들이 다 달라진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실전 매매 원칙은 상승, 하락, 횡보 다 다릅니다. 전략이 그래요, 그렇습니다. 상승장에서는 누구나가 다 올라가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 위아더 월드가 되는 거죠. 자, 우리 다 가자. 영차, 으쌰 이러면서 다 가는 거예요. 근데 하락되잖아요. 영차 하던 사람들 다 없어져요. 그죠? 횡보장 되잖아요? 그러면은 차라리 시장이 움직이기라도 해라. 이러고 여러분들 지루하신다고요.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는 수익을 내야 되는 상황들이에요. 그럼 상승장에서에 대한 매매 원칙, 하락에 대한 매매 원칙, 횡보에 대한 매매 원칙들이 다 달라진다는 얘기죠. 이것들을 제가 이 차트에서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주가의 변곡점입니다. 주가의 변곡점을 발견을 해야 되는 거고요. 주가의 변곡점을 발견을 했다라고 해서 우리가 매수를 할 건지 매도를 할 건지에 대한 판단을 또 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3가지 순서들을 기억을 하시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요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요령들을 제가 어디에다 넣어놨다? 차트의 정석 여기에 넣어놨어요. 자, 그럼 우리 실전 매매를 하나씩 볼게요. 자,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달바글로벌이에요. 6월 10일 날 말씀드렸죠. 어제 말씀드렸어요. 어제 내일장 퍼스트 클래스 종목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 거예요. 제가 내일 어제 일정들을 말씀드리면서 자, 오늘 6월 1일서부터 6월 10일까지 실적 데이터, 수출 데이터 나옵니다. 말씀드렸죠. 근데 지수 반등이 언제부터 돌아섰죠? 수출 데이터 나왔다라는 이야기가 툭 던져지자마자 그때부터 반도체 소부장들 돌고 SK 하이닉스 돌고 삼성전 돌면서 지수를 쫙 끌어올렸죠. 그중에서 제가 어제 달바글로벌을 말씀드리면서 어떤 얘기 해드렸냐. 자, 화장품 수출 데이터 나쁘지 않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미국과 유럽에 대한 수출 데이터가 여전히 좋을 겁니다. 그리고 6월 1일서부터 10일까지 집계된 수출 데이터에 대한 내용들이 반도체도 물론 좋지만 화장품 섹터에 대한 움직임들이 괜찮을 겁니다. 라는 이야기 해드렸어요. 그럼 이걸 단순하게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차트, 자, 이 5일선이 60일선, 120일선 돌파됐으니까 사셔야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은 맞겠어요? 아니면은 올라가는 이유들을 찾아가지고 차트를 체크하고 모멘텀을 찾는 게 맞겠습니까? 두 가지를 다 보셔야 되겠죠. 그래야지 올라가는 이유들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고 계시잖아요. 간단하죠.
그럼 뭐예요, 여러분들? 제가 앞절에 보여드렸던 거. 주가의 변곡점. 찾았죠? 잠깐만 돌파됐는데? 그러면은 매수를 해야 되는지 매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타이밍, 명분을 찾아야 되는 거죠. 타이밍과 명분을 같이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법 얘기를 잘 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얘기를 안 합니다. 심지어 저 여러분들한테 이 시간을 통해서 자, 우리 검색기 할게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단순합니다, 여러분들. 자, 다음 종목 볼게요. 그 다음 테크인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지지를 받고 있죠. 이 평 쭉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 종목 6월 9일 날 여러분들에게 테크인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리면서 반도체 소부장주들이 코스닥 지수의 변동성들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지수를 끌어올리고 수출 데이터에 영향을 받을 것이며, 그리고 이벤트가 끝나게 되면 시장에 중립적이 됐든 긍정적이 됐든 가장 크게 뛰어 올라올 수 있는 섹터군들이 어디로 간다? 반도체 장비 쪽, 소부장 쪽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라는 것들을 예측을 해놓는 거죠. 그 다음에 차트를 봤더니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요렇게 되죠. 요렇게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돌파가 됐으니 우리가 이 안으로 들어와서 하향 이탈시키는 매도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 안에서 움직이는 이 과정들은 돌파가 이루어졌으니 눌림목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재접근을 해도 되는 종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테크이라는 종목을 6월 9일에 말씀드렸던 거죠. 어제도 올랐고 오늘도 끝까지 살아남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돌파가 이루어졌으니까 매수하셔야 되는 타이밍이에요 라고 설명을 드리면은 저도 편하고 들으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편하실 거예요. 근데 그거는 딱 하나만 알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론적인 이야기들, 원리를 이해를 하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제2의 테크잉을 잡을 수 있고 제2의 달바글로브를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스스로가 찾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볼게요. HPSP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제가 이때 말씀드렸잖아요. 이때 6월 8일 날 오후 2시에 시장 서킷 브레이크 걸려가지고 쭉 밀릴 때, 근데 이때 여러분들 시장에서 오늘 서킷 브레이크 걸리니까 이제 뭐 시장 끝났다, 더 빠진다 이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시장을 쭉 경험을 하시다 보면은 서킷이라는 것 자체가 이거 어마어마한 하락폭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다음날 일정 수준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금융위기가 터진 게 아니잖아요. 유럽 금융위기 터졌을 때는 진짜 정말로 서킷 걸리고 그 다음날도 쭉쭉쭉 하락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찌됐든 이 뭔가 시장에 뭔가 시스템이 무너진 상황들은 아니잖아요. 그죠? 시스템에 준하는 리스크도 아니었다는 얘기죠. 우리나라의 수급적인 측면이라든지 단기 상승에 따른 불안감들이라든지 일시적으로 수급이 이탈하는 부분들에 따라서 변동성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럼 이 구간대에서는 용감하게 매수를 해야 되는 종목군들도 때로는 있어요. 그 종목을 제가 오후에 서킷 브레이크 걸릴 때 자, 우리 종배 한번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교육방에다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몇 프로? 역시나 20% 이상 급등합니다. 이게 실전 매매에서 변동성들을 활용을 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 1시간이라는 이 정말 짧지만 긴 시간, 이 소중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실전이라는 얘기를 계속 해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실전에는 무수한 전략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임기응변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필요해요, 여러분들. 간단하죠? 자, 다음 종목 볼게요. 6월 2일 날 또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HPSP. 자, 우리 코스닥 리바운딩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에요. 여기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며칠? 딱 이틀 만에 24.5%. 그 전날 어떻게 돼요? 6월 8일 날 딱 1박 2일 하루 만에 20%. 수익률은 같죠? 변동성, 근데 타이밍은 다 달라요. 매수를 해야 되는 이유들도 달라요. 모멘텀도 다릅니다. 기업의 변화는 없지만 내가 들어가 있는 타이밍들이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게. 자, 흥하여는 종목입니다. 제가 이거 어제 우리 교육방에다가 이렇게 몇 시에 오전 9시 36분에 자, 히든 종목 흥하여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6월 10일이면 어제죠. 6월 10일이면 어제죠. 그죠? 흥하여는 말씀드렸어요. 흥하여는 그냥 차트로 보고 제가 말씀드렸겠습니까? 아니죠.
자, 잠깐만. 우리 미국하고 이란이 싸운다고 그러네? 근데 이게 십상 봤더니 막 뭐 기존에는 막 서로 뭐 소위 얘기되면 이제 입씨름? 서로 막 헐뜯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누구 하나가 툭 치러 갔잖아요. 그럼 이란이라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게 하루 만에 끝날까요? 아니죠. 안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되면은 시장이 빠지는데 이 관련된 종목군들은 안 빠져요. 그럼 이런 것들 툭 잡아놓고 있으면 밀릴 일이 없다는 얘기죠. 왜? 어찌됐든 시장이 빠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기에 선행하는 종목들이었는지 동행하는 종목들은 다 빠지죠. 수급 빠지면서. 근데 이미 흥하해오는 일봉상으로 이만큼 빠져 있었다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흥행을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이야기들이 딱 스토리가 잡혀버리죠. 그리고 오늘 아침에 딱 눈뜨기 일어났더니 이란이 다시 호르무즈 통행하지 마. 이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들? 딱 15분 만에 어제 잡아놨던 이 흥하해운이 20% 가깝게 급등을 해버리잖아요. 그럼 이거 활용해가지고 수익 내고 나오시면 돼요. 이게 실전 매매에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특히 지금과 같이 변동성이 심화되는 과정 속에서. 근데 이런 매매가 이제 끝나겠죠? 하락장이나 횡보장이나 변동성 장세에서. 그럼 상승 추세가 나오는 시장이 또 도래할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또 상승에 맞는 매매 원칙들을 세우셔가지고 쭉 또 종목을 잡으시면 돼요. 여기는 또 대장주들이 나오겠죠. 대장 섹터가 나오든 대장주들이 나오겠죠. 그럼 그거 사서 쭉 또 끌고 가면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원칙들을 상승장에다 대비하고 하락장에다 대비하고 횡보장에다 대비하면 답이 안 나오죠. 세 가지 장이 있는데 나는 원칙을 하나 갖고 있어. 여기에 맞겠습니까? 안 맞겠죠. 여기에 맞겠습니까? 안 맞겠죠. 여기 하나 맞겠죠. 또는 여기 하나 맞고 여기는 안 맞겠죠. 이런 식으로 가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각각의 국면마다 내가 적응을 하고 대입을 해야 되는 전략들과 종목들에 대한 매매 스타일들이 완전히 다 달라진다는 얘기거든요. 자, 다음 종목 볼게요. 제주반도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간단해요, 여러분들. 5월 13일 날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실적 대기하는 종목. LPDDR. 1분기 실적 어마어마했어요, 얘네들. 딱 며칠 만에, 일주일 만에 제주반도체 말씀드리고 나서 100%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말씀드렸나요? 여기서 말씀드렸나요? 여기서 말씀드렸나요? 여기서 말씀드렸나요? 아니죠. 여기서 말씀드렸죠. 차트, 횡보되는데? 근데 횡보되는 이유들을 우리는 알고 있었잖아요. 뭐 실적 좋을 건데요,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들? 차트의 완성과 차트가 완성이 됐으면 올라갈 수 있는 이유, 명분, 이것들을 우리는 찾아놨다는 얘기잖아요. 간단하죠? 자, 다음 종목 SK 하이닉스입니다. 3월 31일 날. SK 하이닉스는 어제 이야기를 하면 또 제가 교육방에서 또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종목도 3월 31일이죠, 여러분들. 똑같아요, 여러분들. 우리 HPSP 이거 서킷 브레이크 걸릴 때 오후에 보자라고 하는 개념하고 SK 하이닉스 3월 31일 날 우리 보자라고 말씀드렸던 이 개념하고 다른 게 없죠. 종목만 달라요. 개념은 똑같아요, 여러분들. 전쟁 극에 달했을 때 박스권 하단. 여기서 더 이상 주가의 전쟁 리스크는 반영됐습니다. 이제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대한 배팅. HPSP 서킷 브레이크 걸릴 때 6월 8일 오후에 종가 배팅. 똑같은 개념이죠. 단기간에 낙폭이 과대했다. 올라갈 일만 남았다. 이게 단순하게 기술적 반등이 됐든 추세의 전환이 됐든 우리는 이 구간대에서 확인을 해보자 라는 개념인 거잖아요. 이것들을 이제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이 최현호 전문가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실전에 대해서 강조를 해드리는 거, 그리고 차트의 정석에 대한 이야기들을 강조해드리는 거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내용들을 저와 함께 호흡하고 공부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밑에 QR코드가 나올 거예요. QR코드 찍으셔가지고요. 우리 교육방에 입장을 하시게 되면 이 차트의 정석을 받으실 수 있는 안내가 올라갈 겁니다. 많이들 신청을 해주시고요.
이 차트의 정석에는 지지와 저항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앞절에 보여드렸던 우리 실전 매매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트레이딩을 했던 종목들, 그리고 상승 포인트를 잡는 종목들,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1차적으로 올라갔다가 눌림목 맞을 때 우리가 여기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딱 3거래일 만에 SFA 반도체가 5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이런 포인트들을 잡는 방법들을 제가 여기에다가 구술을 해놨어요. 어제 잡았던 흥하해운 오늘 오전장 15분 만에 20% 가깝게. HPSP 6월 달에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2번의 매매 타이밍들을 말씀드렸던 포인트들, 이런 내용들이 요 차트의 정석에 다 나와 있습니다. 많은 분들 들어오셔서 신청을 해주시고요. 우리 교육방을 또 그냥 단순하게 책 하나 또 신청하고 뭐 에이 됐어 이렇게 활용을 하시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우리 교육방에 입장을 하시게 되면 미증시 요약해드리고요. 오늘의 전략에 대한 이야기들 해드려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시장에 대한 분위기 제가 체크해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시간 이슈들, 그리고 장마감 시장 정리까지 제가 다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오셔서 신청을 해주시고요. 다음 코너로 통해서 조금 더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시장이 어떻게 보면 참 이 방향성을 가늠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투자함에 있어서 굉장히 곤욕스러울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오전과 오후에 이 방향성이 달랐고, 그리고 장중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출렁임을 가져가기 때문에 더 진단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기준 하나를 명확하게 잡고 좀 실전에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우리 전문가님께서 잡아줄 예정이죠. 일명 차트의 정석이라는 이 전자책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실전 투자에 있어서 전략적인 노하우들 공유해 볼 예정인데, 나도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빠르게 교육방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가지의 방법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사진 찍듯이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교육방 입장 가능합니다. 이 방법이 조금 어렵다 싶으신 분들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입장 혹은 최영동 세 글자 보내주시면 교육방 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편하신 방법으로 입장하셔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준비하신 실전 투자에 있어서 전략적인 노하우가 담긴 전자책 차트의 정석 꼭 한번 챙겨보시길 바라겠고요. 이뿐만 아니라 장중에 혼자 대응하기가 너무 어렵다 싶으신 분들, 그래서 매일매일 장중에 무료 온라인 방송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또한 진행할 예정이죠. 오전 10시 반 무료 온라인 방송 교육방 계시는 분들의 한해서만 또 시청 가능한 링크까지도 올려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나도 내일 장중 무료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시장 관련된 알찬 전략을 세워보고 싶다,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을 지켜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QR 스캔하시거나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입장 혹은 최영동 세 글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제 또 기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과연 이렇게 변동성 있는 시장 속에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좀 시장을 봐야 될까요? 제일 잘 보셔야 되는 내용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종목 잡는 게 힘드실 수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한 차례 정도 시장이 확 급락이 나와버리게 되면 소위 얘기하게 되면 차트가 깨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차트 분석을 통해서 종목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종목군들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급격한 변화 흐름들이 기술적인 분석을 굉장히 애매하게 어렵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기법에 대한 얘기들과 더불어서 기법을 통해서 이 종목이 올라가는 또 다른 인과관계가 있거든요. 분명히 있습니다, 종목은. 그냥 기술 차트가 만들어서니까 주가가 올라가요? 말도 안 되죠.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차트스트를 완전히 뭐 거부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 내일의 승부주 시간에는 기술적인 부분들과 더불어서 원론적인 주가에 대한 상승 부분들도 같이 공부해보자라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항상 이 2마리 토끼, 3마리 토끼를 잡아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들을 강조해드리는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달바 글로벌을 한번 볼게요. 이거 어제 제가 내일장 퍼스트 클래스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요. 딱 올라갈 수 있는 이유는 저는 딱 두 가지로 봤어요. 첫 번째는 일정적인 측면이죠.
제가 수출 데이터 어제 발표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어제 시장이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또 시장이 또 하락을 하면서 어떡하지? 이러지 마시라는 이야기를, 뉘앙스를 풍겨드렸던 것들이 수출 데이터 분명히 좋게 나올 겁니다, 이거.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면 이 수출 데이터가 나옴으로 인해서 시장에 반전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사실은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내일 일정 정도만 말씀드리긴 했는데, 자, 그러면 반도체도 좋고 다 좋아요. 근데 은근히 우리가 5월달에서부터 6월달까지의 여러 가지 언론 기사라든지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보게 되면 화장품 스토리들이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주가는 워낙 한쪽에 쏠림이 강했었기 때문에 한 차례 정도 올라갔다가 다 제자리로 내려와 있던 종목들이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언론을 통해서 다루었던 종목이 바로 이 달바글로벌이거든요. 달바글로벌이 어때요, 여러분들? 5월달 초에 정점 찍고 쭉 밀려가지고 다시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18만 원대, 19만 원대까지 나왔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가능성들이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그게 차트에 녹여져 있거든요. 보세요, 여러분들. 5일선, 20일선, 60일선 딱 지지받으면서 여기서 돌리기 시작하잖아요. 수출 데이터 기대되죠. 외인들 들어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밑에 스토캐스틱을 봤더니 여기 저점과 여기 저점이 형성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스토캐스틱의 저점이 높아져 버리죠. 이런 식으로. 그럼 주가는 횡보인데 스토캐스틱은 우상향을 그려준다?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죠, 여러분들? 아, 기술적 지표가 주가의 방향을 먼저 선행하는구나 라는 것들 제가 계속 이 시간을 통해서 설명드렸잖아요. 그럼 그거 활용해 보는 거예요. 그럼 오늘 툭 사셨으면 제가 1차적인 목표가를 얼마 드렸냐? 어제 22만 원 드렸거든요. 오늘 얼마까지 움직였죠? 22만 2,500원까지 움직였습니다. 딱 하루 만에 수익 달성했죠. 난 더 끌고 가고 싶은데 사셔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지금 당장 내가 변동성 나오니 나는 수익을 좀 맛봐야 되겠어 라고 하시는 분 분명히 있으실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목표가를 어디를 두겠어요? 직전 고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지금은 어찌됐든 하락이 진행이 됐으니 여기에 쌓여있는 매물대, 소위 얘기하게 되면 마이너스인 투자자분들이 많으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올라올 때마다 뭐죠, 여러분들? 차익에 대한 욕구, 본전에 대한 욕구, 이게 엄청 심해요. 물론 기업이 좋아서 그거를 다 정말 이거 없으면 잇몸으로 내가 그냥 아그자 씹고 넘어가 줄게 이럴 수도 있죠. 근데 지금 당장 우리도 지금 급한 상황에서 나는 지금 당장 수익을 한번 보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선택지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극명하게 나와버리잖아요. 그럼 그러고 먹고 나오면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리고 내일 또 만약에 수출 데이터에 대한 스토리라든지 화장품에 대한 기대감들이 막 생겨요.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까지 막 생겨. 또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럼 우리는 이 바닥에서 샀던 경험들이 있으니, 그리고 우리는 오늘자의 고가에서 잘 털고 나왔으니 다시 들어가도 그렇게 크게 무리스럽지는 않잖아요, 여러분들. 왜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는 사가지고 야, 나 여기서 끝까지 물고 늘어져가지고 100% 먹을 거야, 200% 먹을 거야, 300% 먹을 거야. 좋죠? 근데 어떻게 돼요? 시장은 계속 출렁이죠. 그럼 이 출렁이는 걸 아예 무시하고 가든가. 근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렇지 못하죠. 출렁이잖아요? 나 죽겠다 해요. 그래서 이런 매매 전략들을 여러분들께서 세워두시고 대응을 한번 해보시게 되면 실전 감각을 익히는데 어마어마하게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종목 가지고 제가 사실은 시장을 다 얘기한 거예요, 지금 이거. 어떤 종목들을 내가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지. 자, 두 번째 종목, 동긴 세미캐라는 종목입니다. 이거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이거든요. 어제 히든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자, 저점입니다. 요렇게 저점입니다. 무너지나 안 무너지나 위로 튀나 안 튀나 보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근데 막연하게 제가 여기 지지받고 있으니까 올라갈 거예요 라고 얘기해드렸습니까? 아니죠. 요 내용들을 가지고 나서 제가 뭐 말씀드렸죠? 저도 나름대로 수출 데이터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배팅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마침 차트도 기존의 상승 추세에 저점 라인에서 버티고 있네? 스토캐스틱을 봤더니 어떻게 돼요? 여기도 저점, 여기도 저점. 주가는 밀리잖아요. 이 저점보다 이 저점이 훨씬 더 낮아요. 낮는데 스토캐스틱이 이렇게 나오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다이버전시라고 하죠. 주가는 밀리는데 기술적인 지표는 우상향을 가리킨다. 그럼 이걸 우리가 주가는 밀리는데 기술적인 지표는 상향 조정이 된다고? 상승할 수 있는 예고를 하는 건가? 라는 것들을 우리 배웠잖아요. 그리고 오늘 반도체 올라가면서 이 종목도 6% 이상 상승했습니다. 차트만을 가지고 설명드리면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지지받았죠, 거래량 실렸죠,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설명해도 돼요.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설명드려도 돼요. 근데 적어도 우리 내일의 승부주를 시간을 애청하고 기다리셨다가 시청하시는 분들, 지나가셨다가 누구지? 이러면서 딱 보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그래도 납득이 되게끔 설명을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자, 다음 종목 볼게요. HPSP. 이것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 종목. 하도 설명을 많이 들어가지고. 자, 이 종목 두산로보틱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되게 심플해요, 이것도. 주가 밀리잖아요, 여러분들. 음봉 나오죠. 근데 이날이 언제였냐면 지난주 금요일이었어요. 그런데 월요일까지 젠슨항이 국내에 머물고 있죠. 그러다가 여전히 로봇에 대한 스토리들 살아있다. 근데 월요일날 서킷 브레이크 걸릴 정도로 급격하게 하락을 하죠. 그럼 대부분의 종목이 다 밀리거든요. 모멘텀 없는 종목 다 밀려요. 무조건 밀려요. 다 밀리는데 이 종목만은 살아나면서 딱 1시간 만에 우리가 원하는 목표가를 달성을 했던 종목입니다. 이런 것들 어떻게 여러분들 차트로 설명하고 있어요? 차트로 설명 못해요, 이거. 때려잡아도 못합니다. 왜 이러한 주가들이 변동성들이 나오는지는 사실상 차트 분석과 더불어서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모멘텀들을 알고 계셔야 돼요. 주식이 어렵다 하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고들이 서로 충돌을 일으키면서 주가를 결정하는 건데 단순하게 차트 하나 봐가지고 자, 여기가 저점입니다. 올라가죠?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도 좋기는 한데 제가 이걸 준비했어요, 여러분들. 밑에 QR코드가 나올 겁니다. 매일 오전 10시 반이에요, 여러분들. 교육방이죠? QR코드 통해서 우리 교육방 입장하시게 되면 매일 10시 반 오전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깜짝으로 제가 우리 많은 교육방에 계시는 분들께서 힘이 드신다, 피곤하신다, 시장을 너무 어려워하신다, 이거는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라고 하게 되면 제가 깜짝 저녁 때 라이브 방송도 가끔 가다가 진행을 하긴 하는데 데일리로 맨날 10시 반에 진행합니다. 그래서 장중에 당일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주요 업종이라든지 종목 분석까지 해드리고 있고 관심 종목, 오늘 대장주가 뭐죠? 라는 것들에 대한 질문, 그 다음에 이슈 파악, 이런 것들까지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우리 교육방을 통해서 도움을 좀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시장 정말 여러분들 한 번 상승과 하락을 경험을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그럼 사실상 우리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보는다고 보셔도 되거든요. 그럼 우리 1분기 실적 시즌 때 경험하셨죠? 이제 2주만 있으면 또 실적 시즌이에요, 여러분들. 그럼 우리 배웠던 거 또 써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1년에 4번이잖아요, 실적이. 물론 4, 4분기 실적 발표는 약간 분야가 다르긴 한데 그런 것들만 배워두시면 그냥 우리 계속 돌려서 써먹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많은 분들 우리 교육방을 통해서 좋은 내용들,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제가 가감없이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시장 재미있게 한번 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코너에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실전에서 쓸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런 대응 전략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나도 한번 전자책으로 받아보고 싶다, 혼자서도 공부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100원이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입장 혹은 최영동 세 글자 보내주시면 교육방 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빠르게 입장하셔서 차트의 정석이라는 이 전자책까지도 선물처럼 챙겨보시길 바라겠고요. 이뿐만 아니라 내일 오전 10시 반 무료 온라인 방송까지도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역시나 교육방 오셔서 무료 온라인 방송까지도 내일 오전 10시 반 함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의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좀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장의 퍼스트 클래스 종목 바로 한번 공개해 보죠. 예, 자 그러면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TLB라는 종목이에요. 자, 오늘 대량거래량 실려가지고 드디어 저점에 대한 부분들이 체크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여전히 소캠 이슈가 살아있다. 그리고 소캠에서 심텍과 더불어서 TLB가 가장 두드러지는 성과들을 만들어주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오늘의 거래량들, 그리고 오늘 20에서 안착되는 모습들은 한 번쯤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 종목 목표가는요. 11만 5천 원 제시해드리고요. 2차 목표가는 우리 교육방에서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종목, 히든 종목이에요, 여러분들. 잠깐만요. 드디어 낙폭은 과대합니다. 차트로 얘기해 드릴 게 없어요, 사실상. 그죠? 근데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개별적인 모멘텀들이 끌어올리기 시작을 하면서 직전에 받았어야 되는 지지 라인들을 회복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꽤 괜찮은 성과가 나올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때로는 실전에서 이렇게 기술적으로 별로 높은 점수를 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쯤은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종목군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도 제가 실전 예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방을 통해서 종목명과 전략에 대한 이야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종목입니다. 낙폭과대예요. 직전에 1차적인 상승 구간들이 나오기 이전에 가격대에서 멈췄습니다. 이 종목도 단발성으로 단타 개념, 스윙 개념으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라고 말씀드리면서요. 이 종목 역시도 교육방을 통해서 종목명과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퍼스트 클래스 종목과 더불어서 히든 종목 두 종목 들고 왔는데요.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히든 종목 어떤 종목인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교육방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방송 끝난 이후에 어떤 종목인지 종목명과 더불어서 자세한 대응 전략까지도 알려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빠르게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화면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QR 스캔하시거나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입장 혹은 최영동 세 글자 보내주시면 교육방 오실 수 있는 또 링크 보내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편하신 방법으로 입장하셔서 히든 종목의 종목명과 대응 전략 그리고 이 종목들 내일장에서 어떻게 움직일지 내일 오전 10시 반 무료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같이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뿐만 아니라 차트의 정석이란 전자책 오늘 또 교육방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선물처럼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나도 한번 차트에 있어서 어떤 실전 적용을 해야 될지 한번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셔서 이 전자책까지도 선물처럼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